자, 트렁크에서 알몸 시신이 발견돼서 지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피의자가 드디어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이름은 김일곤입니다. 자, 현상금까지 걸렸는데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이 김일곤이 이 피해 여성을 신체의 상당 부분을 훼손을 했죠. 그런데 이 훼손된 부분이 DNA가 검출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내용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공개 수배된 김일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48살이고요. 키 167cm의 예. 이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행 당시에는 이 검은색 양복에 흰색 이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인근 범행 직후에는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저 화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검정색 티셔츠와 어두운 색 계열의 등에 매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유심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짙은 색 티셔츠 반팔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을 보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전형적인 범죄자 유형으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다는 않습니다. 평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전과가 22범이나 된다고요. 맞습니다. 뭐 강도와 특수폭행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이 22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것으로 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가적인 범행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더 찾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안경 쓴 얼굴이지만 안경을 벗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자를 썼거나 아니면 다른 그 긴 옷을 입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가방, 그리고 뭐 등산객 행세를 한다든지 안경도 벗거나 다른 유형의 안경 여러 가지로 변장할 수 있으니까 이 얼굴 형태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이 공개 수배를 했고 현상금 1,0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김일곤에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에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력 수사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정확한 은신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공개 수배 체제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DNA 검출 부분만 집중적으로 훼손을 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가 훼손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DNA가 검출될 수 있는 부분, 사람 신체에는 다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곤의 DNA가 과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거죠. 예. 지금 그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 그 피해 여성이 금전을 뺏긴 흔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그 48세인가요? 47세 남자가 그 30대 중반의 여자를 갖다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때 돈이 아니라면은 예. 그 성폭행이 많이 의심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성폭행이 의심되면은 결국은 그 남성의 DNA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일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과 22범이고 교도소 안에서 많은 범죄에 대한 방법을 습득했을 거고, 그 다음 요새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모방 범죄 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기 DNA를 갖다가 소멸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예. 그 특정 부분을 갖다가 훼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그렇죠.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김일곤의 전과를 보면 또 성 관련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도 이번에 처음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동희 차장, 네. 이 살인 사건 후에 어쨌든 본인이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거고 결국에는 방화까지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어쨌든 뭔가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하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너무나 예. 이렇게 잔혹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그 훼손한 흔적까지 없애기 위해서 차에 불을 붙이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탄가스통으로 아예 차를 폭발시켜서 이 시신을 엄청나게 훼손시켜서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범행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흉악함에 다시 한번 경찰에서도 놀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처음에 접근했던 것이 충남 아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 애초에는 이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9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이 피해 여성 주모 씨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이 사람은 면식범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장소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 금품을 노리거나 성폭행 이런 것들을 노린 그냥 그런 단순한 범죄 예.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면식범이 아닌 그런 범죄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11일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나서 서울 성동구에 나타나서 두 차례나 이 접촉사고 뺑소니를 낸 이후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내고 그 이후에 대형마트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9일부터 11일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추가적인 범행까지 시신훼손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여성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 부분도 오늘 단독으로 취한 내용이 있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없어진 금품이라든지 신용카드를 통한 이 현금 인출 내지는 물품 구매 이런 흔적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이 금품을 노렸거나 내지는 이 성폭행을 의도하고 범행을 시도를 했다가 예. 마땅한 금품이 없었거나 내지는 살인 이후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서 훔쳐갔던 금품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지 않았을 개연성 여러 가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김일곤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이런 얘기도 지금 파악이 됐죠? 네.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해서 이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조치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는 이미 사망을 했고 형과 누나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모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근데 걱정은 이 김일곤이 전과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과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도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경찰이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범죄를 갖다 처음부터 난 강도를 하겠다, 뭐 살인을 하겠다 계획하고 하는 범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절도를 하러 갔다가 그 주인한테 들키면 강도로 변하고요. 그 강도를 하다가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신고할 것 같다 그러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일곤에게 살인죄 전과가 없다, 뭐 이런 전과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폭력 성향의 그 전과가 많다는 것이 이 김일곤이가 어떤 추가적인 범행 그리고 예. 엽기적인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급히 검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사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잘 보시고 주변에 이렇게 생긴 김일곤 모습이 보이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